자, 이제 쌍곡선 정의를 한번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쌍곡선의 정의는 두 정점으로부터의 두 정점을 바로 초점이라고 부르는 거겠죠. 거리의 차이, 요거를 이제 우리는 주축의 길이라고 부른다 했어요. 자, 두 정점이 당연히 초점이겠죠.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차이가 이번에는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차이란 긴 거에서 짧은 걸 뺀 놈을 차이라고 불러요. 두 정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차이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을 우리는 쌍곡선이라 부르는데, 그 차이를 우리는 주축의 길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모양새가 마찬가지로 어떻게 될 건지를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지. 자, 이렇게 가 있고 여기가 초점, 여기가 초점이라고 칩시다. 이 대칭입니다. 양쪽으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들이 이렇게 딱 찍혀있다 치면, 예를 들어 여기는 이 점이 쌍곡선 위의 점이라고 치면요, 반드시 이 점에서 초점까지 거리와 다른 초점까지 거리는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즉 길이가 두 개가 다르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럼 분명히 긴 쪽이 있고 짧은 쪽이 있게 되지. 그 긴 쪽에서 짧은 쪽 뺀 놈을 무조건 차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는 이 점이 만약에 쌍곡선 위의 점이라고 하면요, 그러면 여기는 이 점, 즉 요 놈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해도 요 점도 쌍곡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그럼 왜 그러냐면 여기 a,0이고 마이너스 a,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결국은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뺐다라는 것은 결국은 요 길이 있잖아. 요 길이 봐라. 요 길이하고 지금 요 길이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뺐다라는 거거든, 차이는. 근데 요거하고 요거 길이는 당연히 같아요. 왜? 원점 대칭이잖아요. 얘도 원점 대칭이니까 요 길이 다를 수가 없죠. 그럼 요 길이에서 요 길이를 뺐다라는 말은 그냥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뺐다라는 말과 같으니까 그 길이가 사실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요 점이 쌍곡선의 점이라면, 그지? 당연히 요 점도 쌍곡선의 점일 수밖에 없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당연히 이거 길고 이거 짧으니까 여기에서 요거 뺀 놈이 될 건데, 이 길이는 이 길이랑 같죠? 그리고 요 길이는 요 길이랑 같으니까 결국은 이거에서 이거 뺀 놈이랑 이거에서 이거 뺀 놈이랑 같을 수밖에 없죠. 맞죠? 그 길이가 둘 다 요게 될 수밖에 없죠. 되겠니? 그래서 결국은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주축의 길이라고 부르고, 이제 눈치챘지만 요 점과 요 점이 쌍곡선의 이제 꼭지점이 될 건데, 주축의 길이는 그러니까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데, 잠깐만 대기해보자. 그림을 완성한 다음에 다시 이야기해보자. 그럼 만약에 이 점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점을 하나 내가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의 차이, 그 차이가 주황색 길이가 되도록 점을 잡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럼 그 점은 반드시 쌍곡선 위의 점이어야 한다고야. 그럼 얘가 만약에 쌍곡선 위의 점이면 X축 대칭 이동을 해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 길이 같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요 길이 같잖아. 그럼 얘에서 얘를 뺀 놈이 요 주황색이 됐다면 당연히 요 놈에서 요 놈 뺀 놈도 주황색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점이 쌍곡선 위의 점이면 여기도 쌍곡선 위의 점일 수밖에 없고, 거기 말인다, Y축 대칭 이동을 해봐. 여기 점을 잡았다 해봐. 그럼 이 길이랑 같아.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는 다시 요 길이랑 같으니까 요게 길고 요게 짧죠. 그럼 긴 놈에서 짧은 놈 뺀 놈을 차이라고 부르잖아. 그 길이는 또 요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지? 그러면 얘를 또 X축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잡으면 이 길이를 다 놓으면, 그지? 이 길이 같고 여기는 이 길이랑 같으니까 요거에서 요거 뺀 놈도 요 주황색 길이가 될 수밖에 없잖아. 자, 이와 같이 쌍곡선을 갖다가 우리가 예측을 해 나가면 이 점을 통과하는 이와 같은 곡선이 생기는가 하면, 이쪽에서는 요점을 통과하는 이와 같은 곡선이 생겨나갈 거라고. 그래서 실제로 이 곡선 위의 점은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여기는 요 직선이 이렇게 될 때 늘어났잖아, 길이가. 그 늘어난 양만큼 얘도 이렇게 갈 때 똑같이 늘어난다고. 그 늘어난 양만큼 이쪽도 늘어나게 돼. 그러면 얘하고 얘가 여기서 이렇게 늘어난 양,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늘어난 양이 동등하면 요것에서 요거 뺀 놈도 요것에서 요거 뺀 놈과 같을 수밖에 없잖아. 늘어난 양이 같으니까 빼질 때 그 늘어난 양은 다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길이 뺀 놈도 여전히 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들만 모여 있는 거야 지금 쌍곡선이. 그래서 이 노란색처럼 양쪽으로 커플, 쌍으로 생긴다 해서 이름이 쌍곡선이 된 거야. 이때 용어 정리. 여기는 이 두 개의 점을 우리는 초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점을 초점이라고 불러. 그리고 요 X축과 만나는 요 두 점을 뭐라고 부른다고? 꼭지점이라고 불러. 아까 타원은 요런 꼭지점이 4개가 생겼잖아. 쌍곡선은 2개밖에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놈을 타원의 중심이라고 부르듯이 여기서는 쌍곡선의 중심 여기요. 오케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에 이 선분 있죠? 이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에 선분, 그 선분을 우리는 주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직선 아닙니다. 선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분을 주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축의 길이란 바로 이 선분 사이에 선분의 길이를 말하는 거고, 쌍곡선의 점이는 뭐라고요? 아무 점이나 한 점 잡아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차이를 내면 긴 거에서 짧은 거 빼면 무조건 요 길이가 나온다는 거야. 그게 쌍곡선의 정인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이때 여기는 이 초점 그리고 여기 꼭지점을 이게 이제 복잡하니까 모양은 이렇게 생길 거는 걸 봤으니까 지우고 깔끔하게 한번 써보면 다시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쌍곡선이 그려진다 했고 여기 이 꼭지점을 A,0 여기를 마이너스 A,0 대칭이죠. 여기를 C,0 초점 여기를 마이너스 C,0이라고 이렇게 잡는 순간 자, 요 위에 점을 한 점을 Px,Y라고 잡는 순간이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의 차이는 주축의 길이, 현재 주축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였어요. 2a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럼 요걸 통해서 또 쌍곡선의 방정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자고. 쌍곡선의 방정식을.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루트 x 플러스 c의 제곱, y의 제곱.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요건데 요거 절대값을 씌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 차라는 거는 항상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는 거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쌍곡선의 점이 여기 있으면 이 왼쪽에 있는 길이가 앞쪽이고 이 짧은 길이가 뒤쪽이 되겠지만 만약에 쌍곡선 점이 여기 있었다고 쳐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요게 짧잖아. 짧은 게 앞쪽 거고 이 긴 게 뒤쪽 거니까 항상 절대값을 씌워줘야 차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 값이 2a로 일정한 점들의 모임, 이게 쌍곡선의 정이니까 저걸 통해서 방정식을 유도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일단 이 절대값을 풀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기 붙을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루트를 우변으로 넘기면 자 요와 같이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어차피 뭐 유도 과정 중요한 게 아니니까 보여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지? 이 상태에서 양변 제곱해 봅니다. 요거 제곱 두 배의 요거니까 마지막에 요거 전체 제곱하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x제곱 날라가고요 y제곱 날라가고 c제곱 날라가면 여기는 요놈이 저쪽으로 넘어가면 4배의 cx가 되고 여기도 4배가 있고 4배가 있잖아. 그거 4를 전부 날려버리자고. 요거 넘어갑니다. 4 날리고 씁니다. 이렇게 될 거고 요 a제곱 앞에 4 날라갔어요. 요거 넘어가면 이렇게 될 거고 요거 4 날라갔어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양변 제곱을 한 번 더 합시다. 제곱에 이렇게 될 건데 보시다시피 여기는 이 부분하고 이 둘이 전개했을 때 곱한 부분이 똑같이 생겼죠. 날려버렸어요. 자, 그 다음 x제곱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요거 좌변으로 넘겨서 x제곱을 묶어내면 이렇게 될 거고 그지? 그 다음에 a제곱 y제곱을 저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쓰고 이제 상수항은 a제곱 c제곱이 남아있고요
요거만 우변으로 넘기면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a제곱을 공통인수로 묶어내요.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됐나? 이때 여기는 c제곱 빼기 a제곱 요걸 통째로 내가 b제곱으로 치환을 하게 되면, 선생님 근데 여기서 b제곱은 도대체 이 그림에서 어딨나요? 그러게요. 이 그림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게 타원과의 결정적인 차이야. 일단 좀만 기다려봐. 이걸 b제곱으로 치환하게 되면 식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딱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상태에서 a제곱 b제곱을 양변에 a제곱 b제곱으로 나눴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나누라고. 그랬더니만 여기는 b제곱이 약분되면서 a제곱분의 x의 제곱, 여기는 날아가면서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의 제곱, 이거는 날아가면서 1 이렇게 되고,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마찬가지 얘도 A, B, C 관계식이 존재하는데, 자, 요 관계입니다. 요 놈에서 요 놈을 뺀 놈이 B제곱이니까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된다. 자, 요만큼을 우리는 요만큼 쌍곡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 있는 이 쌍곡선의 정의를 통해서 유도를 해봤더니만 쌍곡선의 방정식이 저와 같이 나왔어요. 타원과 유사하죠. 식이 나오고 ABC 관계식이 하나 나왔어요. 이해가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유도를 해봤을 때, 자, 이건 봤으니까 이제 지우다. 결국은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여기가 중간에가 더하기인 게 타원이었으면 빼기가 돼요. 그리고 괄호 열고 C의 제곱은 항상 타원은 큰 놈에서 작은 놈 뺀 거였는데, 쌍곡선은 그냥 이거 두 개 더한 거다. 이거 두 개 더한 거. 여기까지가 바로 쌍곡선의 방정식이다라는 건데, 특이한 점은 타원은 아까 보니까 ABC 관계가 그림 안에 다 들어있었는데, 여기 쌍곡선에서는 B의 정체가 여기 안 나타나 있는 상태에서 그냥 대립다 치환을 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저 B의 정체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니까 뭔가가 있다는 게 여러분 예상되죠. 그래서 공부를 다 한 학생들 알겠지만, 사실은 이 쌍곡선에서는 포물선과 타원에서 없는 독특한 성질이 하나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점근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점근선이라는 게 쌍곡선이 가지는 독특한 성질이다 보니까 점근선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쌍곡선은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근선 좀 이따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고,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자, 이건 이제 쌍곡선의 방정식 이걸 봤는데, 우리 앞서 했던 타원을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해보면 이런 거죠. 타원은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 이렇게 식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타원의 방정식은 식은 하나밖에 없는 타원인데, 그지? 이때 A가 B보다 크냐 아니면 B가 A보다 크냐에 따라서 타원의 모양도 달라지고, 그지? 장축 길이가 위치가 어딘지도 바뀌고, 그 다음에 A, B, C 관계식도 바뀐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는 이렇게 옆으로 길쭉한 타원이 나오고요, 당연히 장축은 이쪽이니까 초점도 장축 위에 생길 거고, 이때 장축의 길이는 2A, 단축의 길이는 2B, 그리고 C의 제곱은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뺀 거다, 이렇게 된다고 배웠고, 이때는 타원이 생긴 꼬라지가 이렇게 길쭉한 타원이 되고, 당연히 초점이 이런 데 생겨요. 장축 위에. 장축의 길이가 조심해야죠. 2B입니다. 단축의 길이는 2A. C의 제곱은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타원은 식은 하나인데, 이 AB의 대조관계가 모양을 달라지게 하고 장축, 단축을 바꾸고 C도 관계식을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했어요. 근데 이 쌍곡선이라는 놈은, 요 타원 봤지? 쌍곡선이라는 놈은 마찬가지로 타원과 마찬가지로 모양이, 쌍곡선의 모양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두 가지가 식 모양이 다르다. 식이 두 개라고. 타원은 식이 한 개였는데 쌍곡선은 식이 두 개가 되는 거야. 그 차이가 결정적이고, 그리고 그 두 개에서 이 C 있잖아, C.
ABC 관계식은 또 바뀌진 않아. 타원은 아니 쌍곡선은. 그러니까 쌍곡선이 타원과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게 식 자체가 쌍곡선 두 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 자체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이 ABC 관계식은 또 안 바뀐다. 둘 다 저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쌍곡선의 식이 어떻게 두 개가 되는지를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본다. 봐. 자 이거는 봤으니까 지훈아. 자, 요 상태에서 지금 요 그림을 잘 봐. 요 그림을 잘 보니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있잖아, 그지? x절편? 또 y 대신에 0을 한번 넣어볼게. y 대신에 0을 넣는 순간 이게 사라지면서 x제곱이 a제곱이 되면서, 그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는 이 점, 이 점에서 x축과 만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번에는 y절편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x 대신에 0을 넣으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 이건 완전 제곱이니까 양수인데 앞에 빼기가 붙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음수죠. 전체적으로 음수인데 우변은 양수야. 이 두 개는 절대 같아질 수가 없잖아. 다시 말해 이거를 만족하는 y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지금 y축과는 쌍곡선이 전혀 만날 수가 없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라고. y축과. 그러면 여기가 상수항이 1로 끝났을 때 이런 그림이면 이 그림은 상수항이 1로 끝나면 반드시 쌍곡선이 x축과만 만난다는 거야. 초점은 x축상에 생기고 반드시 꼭지점 사이의 거리, 이 거리가 주축의 길이 2a가 되는 그림이 얘였어요. 그런데 잘 들어야 돼. 만약에 쌍곡선이 상수항이 마이너스 1로 끝나잖아. 상수항이 마이너스 1로 끝나게 되면 C의 제곱은 변함이 없다. 무조건 C의 제곱은 쌍곡선은 너무너무 쉽다. C의 제곱은 무조건 분모 두 개 더한 거야. 얘는 말이지 여기가 빼기 1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똑바로 쓰자. y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쌍곡선이 되고 있지. 여기가 a고 여기가 마이너스 a였잖아. 근데 얘는 봐봐. 오히려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y절편은 x 대신에 0을 넣어봐. 그러면 마이너스 사라지죠. 그럼 y제곱이 b제곱 되죠. 그러면 y는 풀마 b가 되잖아. 여기가 b네. 여기가 마이너스 b. 초점은 당연히 요런 데 생깁니다. 초점은 당연히 요런 데 생겨요. 그러면 얘는 주축의 길이가 얘 같은 경우는 주축의 길이가 2a였으면 이놈은 주축의 길이가 2b가 되는. 자, 요 길이가 주축의 길이가 된다고. 요 길이가 주축의 길이가 되면 y축과 만나는 그런 쌍곡선은 상수항이 빼기 1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끝나면 x축과는 만날 수가 없다는 걸 어떻게 느끼면 돼? x절편은 y 대신에 0을 넣어봐. 그러면 요거는 좌변은 양수고 우변은 음수니까 절대 만족하는 x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럼 이렇게 되면 절대 x축과 만날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상수항이 빼기 1로 끝나는 놈은 절대 x축과는 못 만나. y축과 만나게 되고 그 y절편이 b랑 마이너스 b니까 이때는 바로 주축의 길이가 2b인 쌍곡선이 된다는 소리고, 그 말이 이 말이잖아. 어딘가에 잡았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빼면 차이를 구하면 무조건 요 길이가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뭐라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차이가 무조건 어느 점을 잡든지 간에 쌍곡선 위에 점을 잡으면 요 길이가 된다는 거예요. 쌍곡선은 그러니까 상수항이 1인 놈과 마이너스 1인 놈 두 종류가 존재하고, 1일 때는 x축 위에 주축 초점이 놓이고 마이너스 1일 때는 y축 위에 주축 초점이 놓인다는 거. 그리고 요때는 주축의 길이가 2a, 요때는 주축의 길이가 2b. 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 또 하나, ABC 관계식은 바뀌지 않는다. 이게 타원과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잖아,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여기 있는 이게 b네? 의구심이 들죠? 아까 분명히 이런 거 유도할 때 b가 나타나지 않고 스그머니 뭔가를 b제곱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그 b가 여기 상수항이 빼기 1로 두니까 여기 b가 여기 등장을 하네, 그지?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b가 저긴가? 이런 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점근선이라는 걸 공부를 해야 돼요. 알겠니? 지금부터 그러면 점근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데, 점근선은 이제 극한에 관련된 거라서 우리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 극한을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알겠죠? 그럼 극한을 공부하는 학생들, 고3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내용이니까 지금부터 점근선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자, 그럼 여기서 기억하자. 주축의 길이
이게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 거리고, 그지? 그 주축의 길이가 바로 쌍곡선의 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쌍곡선은 식이 두 개야. 상수항이 1로 끝나거나 상수항이 빼기 1로 끝나는 거 두 개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반드시 ABC 관계식은 그 두 개의 관계없이 항상 ABC 관계식은 하나라는 거. C의 제곱은 이 두 개를 더한 놈이다. 이걸 먼저 머릿속에 딱 기억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점근선을 한번 설명을 해보는데, 우리 여기서 이제 점근선이라는 거는 y x분의 1이라는 이런 분수함수를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습을 했죠. 이 분수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때 이 x축 그리고 이 y축을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공부했습니다. 근데 저 1학년 때는 극한이라는 거 안 배우기 때문에 그냥 암기했잖아, 그지? 실제로는 점근선은 극한이랑 관련되는데, 극한이 뭐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x를, 여기 있는 분모죠. 무지 큰 값으로 x를 갖다가 자꾸 증가시킨다고 상상을 해보자. 뭐 10, 100, 1000, 만, 1억, 100억, 10억, 1000억, 해, 경, 조. 네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수보다 한없이 계속 x를 크게 만드는 거야. 그걸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매비우스의 띠처럼 생긴 적을 우리는 무한대라고 읽는 거예요. 저 무한대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순간도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만큼 지금 x가 커져가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이런 거야. x를 점점 오른쪽으로 보내는 게 x를 크게 보내는 거죠. x를 저 멀리 오른쪽으로 보냈을 때 여기는 이 y가 다가가는 대상을 우리는 극한이라고 부른다. 그 y가 어떤 특정 값으로 다가가면 수렴한다는 표현도 쓰는데, 어찌됐건 지금 2학년 3학년 다 수업을 들을 거니까 x를 점점 크게 오른쪽으로 보내면 이 y 값이 어떤 값을 향해 가까이 가는지를 느껴봐. 이 x값이 10 넣으면 0.1, 100 넣으면 0.01, 1000 넣으면 0.001, 10억, 100억, 1000억 넣고 막 우주만큼 분모에 큰 값을 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저 y 값은 0.000000000000001 이 정도로 가까이 가잖아. 이 그림을 봐도 이해할 수 있지. 이 그림을 봐도 x값이 무지 오른쪽으로 커져가면 y값은 점점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x축으로 가까이 가는데, 그 x축을 식으로 쓰면 뭐지? x축을 식으로 쓰면 x축은 y 콜 0이잖아요. 이게 x축이에요. 근데 x값을 점점 크게 만들면 이게 분수값이니까 이 y값은 점점 작아져서 0이라는 값으로 가까이 간다는 걸 알 수 있지. 그 y콜 0이라는 값이 바로 x가 커져갈 때 이 y가 다가가는 대상이잖아. 그래서 저 y콜 0, 즉 x축을 점근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점점 근접하는 선, 직선, 이런 뜻이죠. 점점 근접하는 직선, 줄여서 점근선. 즉 x가 무지 커져갔을 때 이 y가 다가가는 대상, 그게 직선일 때 그 직선을 점근선이라고 부른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결론 만약에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 이퀄 1이다. 자, 요런 만약에 쌍곡선을 그리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이겁니다. 자, 일단 요놈의 점근선 이거부터 표시를 하시는데, 점근선을 일단 결과부터 기억을 하자. 점근선은 무조건 y콜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 이렇게 돼요. 여기가 a제곱 b제곱일 때 요 a분의 bx라는 걸 기울기로 가지는, 물론 풀마 기울기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를 기울기로 가지는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 저 쌍곡선의 점근선이 되는데,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설명합니다. 이 그림을, 쌍곡선 그림을 그릴 때 일단 점근선부터 표시하시고 거기다가 접근하도록 그려줘야 되는 게 쌍곡선의 그림 형태야. 순서가 있다는 거야. 제일 먼저 쌍곡선의 그래프 그릴 때는 대충 이렇게 띡띡 그리면 안 된다는 거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거야. 봐봐. 여기가 A면 A, 0을 찍고 마이너스 A, 0을 찍어. 여기가 B면 B, 0을 찍고, 다시 0, B를 찍고 0, 마이너스 B를 찍어. 그리고 여기를 지나는 가상의 직사각형을 상상해.
점선으로 그려주면 되잖아. 자, A-A, B-B를 지나는 가상의 직사각형을 튕기라. 그리고 그 직사각형의 대각선을 원점 통과하도록 이렇게 지나는 직선을 그려주면요. 이렇게. 이랬을 때 이 두 개의 직선의 기울기는 자동 얼마가 돼요? A분의 B가 되는 거죠. 밑변 A고 높이가 B니까. 이게 바로 A분의 BX의 정체고, 이게 바로 Y 마이너스 A분의 BX의 정체인데, 지금 선생님이 그려놓은 저 두 개의 직선을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부른다고.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잖아. 여기가 1일 때는 쌍곡선의 꼭지점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아까 1일 때는 x절편은 y 대신 0 넣으면 된다 했잖아. x제곱이 a제곱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a가 꼭지점 되는 거 맞죠? 이랬을 때 쌍곡선을 요와 같이 이 직선에 가면 갈수록 오른쪽으로 x가 커질수록 이 값은 y 요 직선에 가까워지도록 그려야 된다는 거야. 근접하도록.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려주셔야 된다. 이렇게. 만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으로다가 포물선하고는 완전히 모양이 다르다는 겁니다. 포물선은 그때 이렇게 그려줬었죠. 이렇게. 근데 이 포물선하고 이 쌍곡선은 완전히 모양이 달라요. 쌍곡선은 x값이 커질수록 점점 이 직선에 가까워지도록 그려야 된다는 거야. 포물선은 여기 겹쳐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거지. 이거하고 완전히 모양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점근선이 왜 이게 되는지를 지금부터 아까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해볼게. 2학년들은 이해가 잘 안 갈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극한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 자, 저 식을, 여기는 요 식을 y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 이거는 자, a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빼기 1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되고요. 양변에 y제곱을 곱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요 식을, 여기는 요 놈 있죠. 동그라미 친 요 놈으로 묶어내보겠습니다. 당연히 이 놈은 통째로 나갔으니까 1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곱해줘야 b제곱이 빼기 b제곱이 되겠느냐 이 말이거든. 그럼 당연히 빼기 x제곱분의 a의 제곱이 딱 얘랑 약분해서 x제곱 없어지고 a제곱 없어지면 마이너스 b제곱이 남는 거 맞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여기 제곱을 떼면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울 건데, 여기다 루트를 씌웠다고 상상을 하면 요 놈 봐라. 요 놈 동그라미 치고 요거는 루트 안에 완전 제곱이죠. 예. 얘가 루트 안에서 완전 제곱으로 바뀌잖아. 그러면 루트를 벗어날 수 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 있다.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요 놈은 루트를 벗어나서 그럼 얘만 루트 안에 남아있게 될 거라고 이렇게. 자, 여기 제곱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씌우고 요 놈은 루트를 벗어났다 그 말 한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쌍곡선에서 출발해서 쌍곡선의 y 값으로 정리를 한 거야. 이때 x를 무지 크게 보낸다 이 말이, 여기서 x를 점점 저 뒤쪽으로 보냈을 때 y 값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보고 싶은 거거든.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를 보세요. 여기 분수 아까 분모가 무지 커져가면 이 분수 값 자체는 전체가 0으로 가까이 간다 했고, 그지? 0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y는 결국 이게 사라져서 여기는 요 직선으로 가까이 가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맞죠? 처음에 여기 있던 이 쌍곡선의 y가 그대로 2y입니다. 쌍곡선의 y예요. 그런데 x가 너무너무 커져가면 결국은 쌍곡선의 y 좌표가 얘가 존재감이 상실되니까 여기는 요 직선으로 y 좌표가 가까워지고 있다. 요게 완벽하게 숫자 빵이 되는 건 아니거든. 아까 이야기했잖아. 0.0.00000000000000000000000 뭐 이 정도 될 거라고. 이게 완벽하게 0이 되는 건 아니니까 이놈이 이 직선하고 완벽하게 같아지지는 않지만, 그지? 무지 이 직선에 가까이 간다는 거 알겠지? 그게 바로 x가 커져가서 이 주황색은 여기 있는 이 직선에 가까이 붙어서 다가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이런 이유로 이게 사라지면서 남는 요 직선 a분의 bx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라는 요게 x 값이 커져갈 때 쌍곡선이 다가가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겠니? 요와 같이 점근선의 존재를 갖다가 요와 같이 유도해서 느끼면 된다고. 되겠냐? 고3들은 충분히 이해했을 거고 고2들은 요거 수투 공부하고 극한 공부하면 완벽하게 이해될 거니까 지금은 그냥 외워도 상관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가 점근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외우면 돼. 자 그럼 이때 봤으니까 줄게. 잘 보니까 이때 우리가 아까 c의 제곱은 있잖아.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점근선을 그리고 나니까 저 ABC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지네. 잘 봐. ABC는 쌤이 길이라고 했다. 길이. 자 여기다 C를 찍어. 여기 C, 여기잖아. 여기. 그러면 일단 여기서 ABC는 길이니까 이미지를 딱 기억해봐. 요게 A였어. 기억해. 지금부터 바로 기억해. A. B는 이거였잖아요. 아니면 B가 이거라고 봐도 되죠? 여기가 여러분 0,B였으니까 이게 A 그리고 이게 B 아니면 B가 이거라고 봐도 돼?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입각해서 C는 어디겠어요? C는 바로 요 길이가 C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 아까 C가 또 있었는데요? 이 길이도 C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길이도 C고 이 길이도 C라는 걸 지금 눈여겨봐도 다시 한번 요만큼이 A 요만큼이 B 혹은 요게 B죠. 그 다음에 요게 C 요 직각삼각형 봐봐. 요게 A고 요게 B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요게 C잖아. 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는 어느 C야 길이가. 되겠니? 오케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가 플러스 1일 때 그림이 주황색이었다면 만약에 A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인 이런 쌍곡선은 아까 주축이 Y축 상에 생긴다 했잖아. 이 쌍곡선을 여기다 겹쳐서 이 쌍곡선은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 이 쌍곡선은 절편이 0,B 여기였어요. 여기가 꼭지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요 쌍곡선도 아까 점근선을 구해보잖아. 아까처럼. 그럼 반드시 점근선이 마찬가지로 이거가 나와요. 이거. 지금 여기 하얀색이 여기 빼기 1일 때도 여전히 점근선 역할을 하니까 그림이 당연히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C겠죠? 여기가 C가 0,C 0,-C 그런데 이놈을 똑같이 정의를 통해서 유도를 해보면 선생님 아까 분명히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 식은 요때나 다를 바 없이 저렇게 된다 했어. 그럼 무슨 소리야 이게? 이때나 저 C 값은 길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종합해보면 이런 말 아닙니까? 아까 이게 C였다며. 이것도 C라며. 이것도 C라며. 이것도 C일 거고. 이것도.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언급한 모든 부분이 길이가 다 똑같은 C라는 거는 뭐가 떠오릅니까? 원점으로부터 똑같이 C가 떨어진 원이 떠올라야 된다. 원이 돌아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와 같은 원이 돌아가고 있어서 이것도 C고 이것도 C고 이것도 C고 이것도 C 이것도 C 전부 다 반지름이 C인 원이 돌아가고 있었단 소리고 이해가니? 그래서 여기는 이 그림 하나에 상수항이 1일 때나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일 때의 쌍곡선을 다 튕길 수 있다고. 그리고 저런 쌍곡선을 튕길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처음에 시작이 점근선의 형태를 그려놓고 시작을 해야 이게 점근선에 다가가는 쌍곡선이 완벽하게 그려질 수 있다는 걸 느껴질 수 있죠. 그 상태에서 이 C, ABC는 요 점근선을 표현하는 요 직사각형 안에 담긴다는 걸 기억하세요. 요게 A고요. 요게 B였어요. 요게 B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요게 A고 요게 B면 요 대각선 길이가 C였고 그 C를 그대로 원 돌려서 떨어뜨리면 초점, 요쪽으로 떨어뜨리면 초점, 상수항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초점이 구해진다라는 말이었던 거야. 알겠니? 오해하면 안 돼. 이 그래프를 컴퓨터로 돌린 상태에서 이제 그래프 그리는 컴퓨터로 돌려보면 컴퓨터 그리는 그 그래프 있잖아. 그래프 그려주는 프로그램에 돌려보면 여기 상수항 1일 때는 여기는 이 중간에 보이는 직사각형 대각선 보이는 이 점근선 이런 건 나타나지 않는다. 컴퓨터에 이걸 컴퓨터에 딱 쳐서 그래프 그리는 프로그램에 엔터 누르면 여기는 이 주황색 두 줄만 딱 나타나요. 쌍곡선이랑 그러니까 여기는 이 주황색 혹은 빼기 1일 때는 노란색 두 개만 그래프에 딱 나타난다고. 그럼 중간에 이 직사각형이라든지 대각선, 점근선은 저 그래프를
그나마 손으로 그릴 때 좀 정확하게 그리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 알겠지? 실제로 이런 그래프를 그렸을 때 나타나는 그림은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저 쌍곡선 문제를 수학적 문제로 풀어나갈 때는 저 A, B, C의 관계가 여기 있는 요 직사각형 안에 담겨 있다는 거. 저게 점근선을 그리기 위한 수단이었잖아. 그러니까 결론. 이 B라는 놈은 정의를 통해서 유도할 때는 쌍곡선에 드러나는 놈이 아니었어. 그럼 저 B는 어디에 있다는 거야? 정보가 점근선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혹은 이 점근선을 그리기 위한 요 직사각형, 요 보조적인 직사각형 안에 저 B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는 거야. 명심해야 돼. 알겠지? 이 그림을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상수항이 1일 때랑 100이 1일 때는 이 그림 하나로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때든 C 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이때든 C 값은 동일한 길이다. 알겠니? 그리고 점근선을 반드시 먼저 그리면서 그래프를 그려줘야 쌍곡선 다운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 이런 거 좀 기억을 합시다. 되겠지? 점근선은 이 그래프 자체가 점점 다가가는, x가 커질수록 다가가는 대상이지 절대 둘이가 만날 수는 없다. 이 그래프, 쌍곡선 그래프와 이 직선, 점근선은 절대 교점을 가질 수가 없다고 명심해라. 자, 요 점근선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이유가 뒤에 이제 우리가 직선과 2차 곡선의 관계할 때 다시 설명하겠지만 점근선이라는 거는 이제 접선이라고 그러죠. 접선하고 밀접한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거는 직선에 가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 이런 상태로 이제 A, B, C의 비밀, B는 어디에 드러난다는 것과 상수항 1인 놈과 마이너스 1인 놈이 어떤 관계에 있다는 거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점근선은 무조건 이게 1이든 100일이든 관계없이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 요거는 요거 구해진다. 되겠어요? 근데 이게 요 점근선에 대해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 하나 기억합시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어. 자, 이랬을 때 이놈의 점근선이 y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4x라고 이렇게 주어졌다고 칠게요, 여러분. 그러면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때 여기는 요 a 값은 얼마예요? b 값은 얼마고요? 자, 지금 선생님이 물은 거에 대한 대답을 a는 3이요, b는 4요 라고 한 사람들 바꿀면 너는 이제 짜파게티 오늘은 못 먹어. 절대로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요놈이 점근선의 방정식이 a분의 bx니까 그럼 a 자리에 3이고 b 자리가 4구나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이거는 비율이잖아요. 비율이 3분의 4라는 거지 a가 3이고 b가 4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a가 6이고 b가 8이었다고 생각해봐. 6이고 8. 그럼 6분의 8 약분해도 3분의 4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절대로 a가 3이고 b가 4라는 소리가 아니야. 그럼 이때 만약에 이랬을 때 a가 얼마고 b가 얼마냐라고 물었으면 a는 3k이고 b는 4k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야 돼. 비율로서 대답을 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절대로 이 3분의 4라는 게 비율이지 a가 3이고 b가 4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고, 그 다음 여기는 이 직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직선이 있잖아. 이거를 평행 이동해도 이 직선의 기울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평행 이동이에요. 직선을 평행 이동해봤자 평행하니까 평행 이동이라고. 기울기는 절대 평행 이동에서 바뀌지 않는다. 자, 정리해봐. 기울기, 그 다음에 길이, 그 다음에 면적, 이런 것들은 절대 평행 이동에도 안 바뀌어. 바뀌는 것은 뭐다? 위치, 그리고 또 뭐다? 좌표.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이 점근선은 반드시 어디를 통과한다고? 여기를 통과하잖아. 여기가 뭔데? 원점이라고 대답하면 안 돼. 여기가 뭐라고? 쌍곡선의 중심. 선생님 지금 원점 맞잖아요. 지금은 원점이 맞는데 저 쌍곡선을 평행 이동시켰다고 상상해봐. 그럼 쌍곡선의 중심이 항상 원점에 있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기억을 이렇게 해야 돼. 원점이라고 기억하면 안 돼. 점근선은 반드시 쌍곡선의 중심을 통과하는 직선이 돼야 돼. 쌍곡선의 중심 기억해라. 다시 한번. 이렇게 나와 있다고. 절대 A가 3이고 B가 4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비율이야. 그 다음 점근선은 반드시 쌍곡선의 중심을 통과하는 직선이다. 기억해. 되겠니?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점근선이라는 것까지 설명을 했고요. 점근선의 독특한 성질들, 뭐 접선과 연관성은 직선의 방정식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점근선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 마찬가지로 여러분 쌍곡선에 대한 평행 이동과 자취 한번 살펴보고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요거 마무리 끝난 다음에 이제 타원과 쌍곡선에서 반드시 알아두면 편리한 공식들 몇 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 2의 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자 1이라는 이런 쌍곡선이 있었어. 자, 이거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 요거는 플러스 2만큼 왔으니까 빼기 2를 넣어야 되고 그지? 마이너스 1만큼 가면 y 더하기 1을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다 배웠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요런 게 너한테 주어지고 요런 거에 대해서 주축길이라든지 아니면 꼭지점이라든지 아니면 초점 좌표 점근선의 방정식 따위를 물었다고 치자고. 뭐라고? 주축의 길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꼭지점 그 다음에 초점 점근선 이런 따위를 물었다고 치자고. 뭐 중심 이런 거. 그러면 물론 여기는 이 기본형에 있어서의 주축이 자 여기가 상수항이 1로 끝나면 주축끼리는 x축 상에 놓여 있는 거고 그럼 x축 상에 놓여 있을 때는 2a 빼기 1로 끝나면 y축 상에 놓여 있을 때는 2b였다 그지? 그럼 주축의 길이는 여기는 요 놈의 2배니까 4 맞죠? 그 다음에 꼭지점은 여기 a니까 a, 0 마이너스 a, 0 이게 꼭지점 좌표였고 그 다음에 초점 좌표는 자 c의 제곱이라는 것이 요거 두 개 더한 거라 했으니까 5가 돼서 자 루트 5, 빵 마이너스 루트 5, 빵이었고요. 점근선의 방정식 y는 a분의 bx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x 이렇게 된다는 걸 아니까 주축 길이는 변할 리가 없어요. 길이니까. 그 다음에 이런 좌표들은 전부 요만큼씩 더해주면 되니까 꼭지점은 자 4,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이 초점은 자 2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점근선은 자 도형이죠. y 대신에는 y 더하기 1을 넣어주고 바로 열고 플러스 마이너스 x 대신에는 요거 반대로 x 빼기 2를 넣어주면 된다 했잖아. 왜냐하면 이것도 도형이니까 요만큼 움직일 때는 반대부호를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평행 이동을 해도 이놈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인 놈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로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기울기는 평행 이동에도 바뀌는 게 아닙니다. 식으로도 확인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참 번거롭단 말이지. 그래서 중심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놈 중심은 0,0이었고요. 이놈 중심은 그대로 요놈을 요만큼씩 이동하면 되니까 중심 좌표가 이것도 주황색으로 써볼까? 결국은 2, 마이너스 1이 되는데 결국은 이 중심만 비교를 해봐도 요 이동량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죠. x방향으로 2만큼, y방향으로 빼기 1만큼. 자 그런데 아까 타원과 마찬가지로 이놈 중심은 요 완전 제곱이 0되는 순서쌍이고요. 요거는 요 완전 제곱이 0되는 순서쌍이 되잖아. 그럼 이런 것들을 파악할 때 사실은 이 기본형을 가지고서 이렇게 평행 이동했다 이걸 쓰지 말고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중심부터 찍으면 바로 해결이 된다 해서 자 봐라 2, 마이너스 1 어딘가에 이 중심이 있다고 치자고. 그런데 상수항이 1이면 x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주축이 생기니까 쌍곡선이 이런 모양일 거야. 이런 모양. 이랬을 때 선생님이 기억하라 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c였어요. 그럼 a가 지금 2면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2 가봐 4, 빼기 1로 여기서 왼쪽으로 2 가봐 여기는 0, 빼기 1이겠지. 이렇게 구하면 꼭지점 두 개 다 구해져요 벌써. 그 다음에 c는 루트 5라는 거 구해졌잖아. 여기서 오른쪽으로 루트 5만큼 가면 여기는 2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1일 거고 왼쪽으로 루트 5 가봐 여기는 2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점근선은 분명히 아까 이야기했잖아.
기울기는 바뀌지 않으면서도 반드시 이 점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니까 점근선은. 그러니까 점근선은 기울기가 이거 a분의 b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기울기가 2분의 1인데 당연히 이 점을 통과해야 되니까 당연히 x 마이너스 2 빼기 1 이렇게 바로 세우면 되네. 자, 이런 걸 알죠? 기울기가 m이고 a, b를 지나는 직선 또는 m에 x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렇게 직선을 세우면 된다는 걸 다 알고 계시잖아.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식을 세워버리면 바로 점근선도 이거 여기서 옮겨왔다 생각하지 않고 구할 수 있잖아.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걸 여기를 거쳐와서 구하지 말고 이놈이 딱 나오거든 중심부터 찍어요. 중심 그리고 요만큼이 A 요만큼이 C 점근선도 기울기는 유지되고 요 점을 지나는 점근선 세워주면 된다. 그리고 주축의 길이는 절대 바뀌는 게 아니다. 평행이동에도 똑같다. 그래서 이놈의 2배인 4가 된다. 변할 리가 없어요. 되겠습니까? 자, 요와 같이 행동을 해주면 쌍곡선도 평행이동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되겠죠? 자, 이제 쌍곡선도 기본 요소들 다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봤으니까 자취 문제를 그러면 쌍곡선은 어떤 게 나올 수가 있냐면, 자 보세요. 자, 여기는 이 두 점이, 자, 원이 이렇게 하나 돌아가고, 그지? 원이 하나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 원밖에 한 점이 이렇게 주어질 건데, 자, 이 점이 예를 들어서, 이 점이 A라고 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두 개의 점이, 자, 이 원도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안 바뀝니다. 크기가 일정해요. 이 중심도. 그리고 원밖에 한 점도 일정한 점이니까, 이 두 점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 두 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 두 점이 초점 역할을 하겠죠. 초점. 이해갑니까? 이랬을 때, 자, 여기서 이렇게 통과하는 이 점 위에 이 P, 이게 Q라고 할까요? 이 Q가 이렇게 움직여 간다고 했을 때, 자, 내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두 개 연결했어요. 그거를 수직 이등분한, 자, 여기서 이 두 개 연결한 놈의 수직 이등분선. 아까 타원이랑 똑같습니다. 그 점을 만약에 내가 이 점을 뭐 P 이렇게 둔다. 이렇게 뒀을 때 저 P의 자치를 갖다가 구하시오 라는 건데, P의 자치.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 이 Q가 움직여가면 P가 움직이는데 내가 관심 있는 대상이 이 P니까 지금 점이 두 개가 딱 움직이지 않는 점이 나오면 요 점하고 요 점이 결국 초점이 될 수밖에 없다 했어요. 그럼 네가 관심 가져야 될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합이 일정한지 아니면 차이가 일정한지를 비교해 보면 된다 해서, 합이 일정하면 타원이라고 했고 차이가 일정하면 쌍곡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반지름 길이 아까 A라고 두니까 헷갈려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걸 반지름을 2A라고 둬볼게요. 그냥 알겠죠? 반지름을 2A라고 둬볼게요. 저게 안 바뀌는 일정한 길이라고 했을 때, 자, 잘 보세요. 지금부터 잘 보라고. PO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죠? 해서 PA를 갖다가 빼게 되면, 자, 잘 봐 여러분. PO에서 PA를 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요게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이렇게 연결하는 순간 있잖아. 요 길이하고 같아져요. 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맞습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럼 PO가 이만큼의 길이고 PA가 이만큼의 길인데, 야, 잘 봐라.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빼는데 요거 두 개의 길이가 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 길이에서 요 길이를 뺀단 말은 그냥, 자, 이렇게 써볼게.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뺀단 말은 그냥 이 길이에서 요 길이 빼는 거랑 같잖아요. 요 두 개 길이가 같으니까. 이해가죠? 다시. 이 길이에서 이 길이 뺀단 말은 이 길이에서 요 길이 빼는 것 같아요. 뺐더니만 일정한 EA가 되죠. 이게 일정한 EA가 된단 말이야. 따라서 이 두 개의 차이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요 P는 요 두 점을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 위의 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주축 길이가 2A가 되는 쌍곡선 위의 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거죠. 여기서 이렇게 쌍곡선이 하나 통과하고 여기서 이렇게 쌍곡선이 통과하는 그 점 위에 P가 놓여있다. 그 말인 거예요.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의 차이는 자, 요 길이에서 요 길이 뺀 놈은 그냥 요 길이 같기 때문에 그냥 요 길이에서 요 길이 뺀 것과 같아서 일정한 길이가 된다. 이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요와 같은 이유로 요 P는 요 두 점을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 위의 점이다. 요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때 주축의 길이가 바로 이 원의 반지름이 된다. 이걸 아까 헷갈릴까봐 A라고 두면 또 헷갈릴까봐 선생님이 일부러 딱 깔끔하게 2A라고 뒀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길이에서 이 길이 뺀 놈이 2A로 일정한 그런 점들의 모임이 쌍곡선의 정이기 때문에 저 P는 요 두 개를 초점으로 하고 주축의 길이가 2A인 쌍곡선 위의 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느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취 문제가 요와 같이 여러분한테 출제가 되면 자 분위기를 느끼라고 해서 움직이지 않는 점이 두 개 나온다. 그러면 반드시 타원 아니면 쌍곡선이 답일 것이고 왜 포물선은 점이 하나밖에 없잖아. 준선이 하나 있잖아. 그지? 그리고 관심 있는 대상이 여기 P점의 전체를 묻잖아. 그럼 너는 반드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의 합이 일정한지 아니면 차가 일정한지만 관심 가지면 돼. 합이 일정하면 타원일 것이고 차가 일정하면 쌍곡선일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된다고. 이해가 됩니까? 자, 이렇게 해서 쌍곡선에 있어서의 기본 개념 정리를 마치고 자 이제 잠시 쉬었다가 타원과 쌍곡선에서 꼭 알아두면 간편한 공식들 몇 개를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타원과 그리고 쌍곡선과 포물선의 관계 중에서 직선과의 연관성을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사실은 정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신에서는 사실은 정의하고 직선과의 관계가 두루두루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능이나 평가원 가서는 직선의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아시겠죠? 정의를 항상 쓰고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정의를 쓰고 무조건 정의를 써야 돼. 그 다음에 ABC 관계식 쓰고 그래도 뭔가 문제가 안 풀리면 어떡하라고? 합동, 닮음, 직각삼각형, 대칭성. 알겠죠? 대칭성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알겠니? 다시 정의가 제일 우선 그 다음에 뭐 ABC 관계식 그리고 닮음, 합동, 직각삼각형, 대칭성까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적용을 시켜야 문제가 풀려나가기 시작한다 했습니다. 어떤 문제는 무조건 이놈이고 저떤 문제는 저놈이고 정해진 바가 없어요. 이런 걸 시도하면서 뭘 써야 될지를 찾아내는 게 2차 곡선의 풀이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자취 문제까지 개념 설명을 해봤고 자,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알아두면 편리한 타원과 쌍곡선의 성질들 몇 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